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식도와 위 내시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. 이제 식도와 위 내시경 어떤 식으로 언제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식도입니다. 식도는 우리가 다양한 영상화 기법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근데 참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장기죠. 그래서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힌트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형태적 이상이나 또는 이제 방사선 사진상에 보이는 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감별이 가능한데 이제 워낙에 그 주변을 지나는 구조물들도 많고 또 식도의 음영을 잘 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조형 검사에 좀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조형 검사를 통해서 식도 내강의 전체적인 크기나 확장 정도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좀 진단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끌어내게 되는데요. 식도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 증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. 왜냐면 식도 질환은 많은 경우에 첫 번째 간변 목록에 들어가지 않죠. 우리가 식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식도 질환을 좀 의심할 수 있는 것들, 다양한 증상들 중에서 가장 포인트를 주는 부분은 바로 역출입니다. 이 역출 또는 이 역출 외에도 연화장애, 연화시 통증, 유연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식도 내시경 꼭 해야겠다, 식도에 대한 평가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바로 역출 증상입니다. 역출 증상은 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, 즉 음식을 먹고 났는데 이 위치, 즉 위에 진입하기 이전에 식도 내에서 음식물이 적체해 있다가 수동적으로 확 튀어나오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바로 식도 질환의 아주 제일 특징적인 임상 증상인데 역출을 실제 판단하기가 좀 까다로운 건 그 제일 비슷한 형태의 임상 증상인 구토가 있기 때문이죠. 구토는 우리가 너무너무 흔히 보는 임상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출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 구토는 여기서부터 계속적인 공기 주입을 통한 확장이 필요한데요. 이 공기 확장을 할 때는 너무 과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합니다. 예를 들어서 식도에 폐색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벽에 수직으로 붙이지 마시고 이제 벽과 평행하게 내시경 팁을 조절을 해서 이제 흡인을 해주시는 것이 위 점막의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.